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아이 둘 있는 워킹맘입니다. 우리 시어머니처럼 심술 맞은 분 계시려나 싶네요. 심지어 남편보다 돈도 더 벌고 결혼할 때 집값의 반절 정도 갖고 와 남편 못지않게 보탰는데도 며느리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그리 볼 때마다 괴롭히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나마 남편이 때마다 막아주었고 중재했었는데 그래서 더 약이 올라 저에게 그러시나 모르겠습니다. 시댁에 관해서는 참 많은 사건들이 있답니다. 일단 시부모님은 현재 졸혼, 엄밀히 말하면 별거 중이시고 아마 황혼 이혼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버님은 무뚝뚝하시지만 그만큼 아들 며느리에게 일체 간섭 안 하시고 이따금씩 아는 분에게 받은 값비싼 녹용이나 애플망고 같은 귀한 음식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아이들 계좌 앞으로 100만 원씩 턱턱 내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멀리 아랫지방에 떨어져 살고 계셔서 명절 전후로 한 번씩 뵈러 가요. 전화도 오직 당신 아들과 손주들이랑만 하시기 때문에 며느리랑 트러블이 아예 없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이랑은 결혼 초반부터 엄청 삐그덕거렸어요. 일단 예물 예단부터 쉽지가 않았지요. 저희는 신혼집 마련이 가장 급선무였기 때문에 결혼도 신혼여행도 전부 검소하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집을 매매했죠. 이 과정에서 저도 모은 돈 탈탈 털어 남편만큼 가져갔고요. 양가도움 일절 안 받고 저희끼리 결혼하는 대신 예물 예단 같은 허례허식은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분명 상견례에서도 양가 어르신들이 그렇게 정하셨고 어머님도 그 자리에서는 애들이 어찌나 기특한 생각을 하는지 내가 눈물이 다 날 지경이네요. 그래, 예물 예단 같은 쓰잘데기 없는 건 애초에 하지 말자. 니들끼리만 잘 살면 그만이다. 라고 하시더니 슬금슬금 어머님 가방 하나는 해와라, 이불 한 채는 해와라 요구하기 시작하셨어요. 저에게 아주 장문의 문자를 보내셨는데 아무리 그래도 나한테는 너무나 귀한 아들이다. 얼마나 열심히 키웠는데 장가 보내면서 이 정도도 며느리한테 안 받고 결혼시키는 것은 내 자존심이 허락치 않는다. 어쩌고 저쩌고 써있더군요. 너무 황당해서 답장도 않고 남편에게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하고 시어머니랑 싸웠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이 다 쳐냈더니 그게 기분이 나쁘셨는지 저에게 다이렉트로 전화해선 이 바지 음식을 해왔으면 좋겠다고 하시더군요. 제 친정엄마더러 해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저도 귀한 집에서 귀하게 자란 딸인데 시댁에서 예물이라도 받아야 하지 않겠냐고 하니 당황하시며 없던 일로 하자고 하시더군요. 그런 식으로 뒤에서 말을 자꾸 바꾸는 황당한 분이셨고 결혼식 한복도 대여로 하기로 했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소장을 하고 싶다고 하셔서 마음대로 구매를 하셨어요. 당연히 어머님이 직접 돈을 내신 게 아니라 저희 앞으로 금액을 달아 놓으셔서 저희 결혼식 다 끝나고 한복집에 최종 결제하러 갔다가 기절할 뻔했습니다. 어머님이 170만 원짜리 한복을 구매해 놓으셔서요. 그거 남편 축의금 들어온 것에서 빼서 메꿨습니다. 돈 아끼려고 저희 신혼여행도 가까운 곳으로 300만 원도 안 들여 갔다 왔는데 솔직히 어머님이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그 밖에 이런저런 일이 많아서 남편도 어머님한테 학을 뗐고 저 역시 시어머니 자리 잘못 만났다는 불안감에 결혼 초부터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역시나 제가 안부 전화 안 한다고 눈물바람을 하시질 않나. 저희 둘 다 맞벌이에 너무 바쁜 상황인데 툭하면 저희 신혼집 놀러 온다고 말도 없이 터미널에 도착하셔선 데리러 오라고 하시질 않나. 애 낳고 나서는 시어머니가 지어준 이름 안 했다고 산후조리원에서 저에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혼내셨습니다. 그 일로 남편이랑 시어머니랑도 엄청 싸웠어요.
저도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한테 하소연하는 일이 잦았고, 남편도 본인 어머니가 너무 선 넘는다는 것을 알기에 항상 언성 높여가며 자제시켰어요. 솔직히 말해 남편 총각 시절에는 어머님이 관심도 별로 안 두고 본인 삶을 즐기기 바쁘셨다는데, 결혼시키고 나서 이렇게 내 아들 거리시는 것도 황당했습니다. 아무튼 산후조리원 일은 정말 시어머니랑 절연 직전까지 갔었네요. 어머님이 울면서 내가 우리 아들이 낳은 새끼 이름도 못 지어주냐? 그런 시어머니라 제가 정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이래서 시짜 하는 거구나 싶었지만 제 주변을 다 돌아봐도 다들 고부관계가 좋고 시어머니랑 잘 지내는데 저만 이런 상황이라 속이 쓰리더군요. 남편도 본인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되니 180도 바뀌어 버린 것에 적응하지 못했고 또 실망한 것 같더라고요. 다행히 남편은 늘 제 편이 되어 주어서 큰 부부싸움까지 간 적은 없었는데, 문제는 시어머니가 저만 보면 그렇게 심술을 부리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시댁에 가기도 싫었습니다. 가봤자 어머님이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계속 저를 부엌대기로 쓰려고 하시고, 제가 남편한테 뭐 하나라도 시키면 그렇게 대놓고 째려보세요. 네가 해도 되는 걸 꼭 그렇게 남편을 시켜야겠냐? 애들 앞에서 가장 체면 좀 살려줘라.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애들 앞이니까 더 시켜야죠. 엄마 아빠 똑같이 일하는데 똑같이 살림하는 바람직한 모습 보여줘야 우리 애들 잘 자라지 않겠어요? 라고 되받아 쳤습니다. 극 신혼초 때 말고는 늘 제가 단 한마디도 안 지고 받아쳤기 때문에 어머님이 저를 정말 싫어하세요. 그래서 어머님도 더 악에 받쳐서 우리 아들, 내 아들 거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니 남편도 본인 엄마 만나기 싫어했고 딱 어머님 생신이랑 명절에만 뵈러 갔습니다. 그나마도 애들 좀 크기 시작하니 남편이 저는 집에서 쉬라고 하고 애들만 데리고 가서 밥 먹고 오고 그랬어요. 그렇게 제가 시댁에 안 간 날은 어머님이 꼭 저에게 전화해서 참 팔자 좋다. 남편 잘 만나 시집살이 한 번 안 당하고 호강하며 사는구나. 라며 비아냥거리셨죠. 그러면 저는 어머님, 이게 시집살이 아니고 뭔가요? 진짜 호강하며 살면 이런 전화도 안 받았겠죠.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대번 전화를 팍 끊어버리시더군요. 그렇게 어머님과 들이받으며 결혼생활 10년 했습니다. 애 둘 낳고 나서도 회사 안 관두고 버틴 덕분에 회사에서 팀장까지 승진했고 집도 더 좋은 걸로 매매했으며 차도 좋은 걸로 바꿔 타며 살게 됐습니다. 그만큼 저도 남편도 희생하는 삶을 살았기에 가능했습니다. 제가 바쁜 만큼 남편도 회사에서 휴가도 많이 냈고 잠 줄여가며 집안일도 많이 했어요. 서로 불만 갖지 않고 배려한 덕분에 그 어느 가정보다 굳건하고 행복하게 자리 잡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사는 저를 보며 친정 부모님은 딱하다며 안쓰러워하셨고 어머님은 독하다고 표현하셨네요. 그래서 그런지 같이 밥 먹으러 가게 되면 어머님이 그렇게 제 입에 들어가는 음식을 아까워하셨습니다. 어떤 식당을 가든지 늘 반찬이랑 메인 음식을 티나게 제 남편 앞으로 밀어버리는 시어머니의 행동에 남편이 인상을 찌푸리며 되돌려 놓아도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꼭 바꿔 놓으시더군요. 보통은 손주들 많이 먹으라고 애들 앞으로 음식을 밀어주지 않나요? 저희 시어머니는 애들 앞에서도 그러세요. 네 아빠가 얼마나 고생하며 사는지 아니? 아빠한테 잘해라. 아빠도 수고를 많이 하는 건 맞지만 어쨌든 애들한테 더 신경 쓰는 건 엄마랑 비할 때가 못 되는데 어머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니 애들도 거부감이 들지요. 그래서 우리 애들은 친할머니 별로 안 좋아합니다. 남편도 어머님 그런 모습 보기가 싫으니 만나서 식사하게 되면 이제 뷔페로 가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각자 덜어먹으니 어머님이 그나마 그런 행동을 덜 하셨습니다. 그치만 제가 접시를 비울 때마다 너는 어찌 그리 잘 먹니? 네 남편보다 더 잘 먹는 것 같다. 집에서도 그러니? 라며 꼭 듣기 싫은 말씀을 하세요. 그걸 남편이 자리 비웠을 때만 교묘히 말씀하시곤 하셨지요. 참 답없는 시어머니예요. 제가 잘 안 만나려 하는 이유를 아시겠지요? 아무튼 그러던 와중에 저희 큰아들이 수학 경시대회에서 대상을 타게 되었고 저희 친정에서 축하금을 싸주셨어요. 아버님도 얘기 듣고는 고생했다며 애들 앞으로 용돈을 보내주셨고요. 어머님께도 우리 큰애가 큰 상 탔다고 말씀드리니 어머님이 그럼 축하 기념으로 밥을 먹자 하시더군요. 그래서 큰애 바꿔라 하시고는 뭐 먹고 싶냐 물어보시길래 우리 큰아이가 양념갈비라고 했더니 그거 네 아빠가 잘 안 좋아하는 건데 차라리 삼겹살은 어떠니? 라고 하시더군요. 그거 듣더니 큰애가 풀이 죽어서 알겠다고 하는 모습이 너무 짜증이 나서 제가 상탄 사람이 선택한 메뉴로 먹어야죠. 양념갈비집으로 예약할게요. 라고 말하고 전화 급하게 마무리 지어 끊었습니다. 시어머니 이럴 줄 알았는데 제가 뭐하러 전화를 했을까. 내 손으로 제 머리에 꿀밤이라도 때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손자 잘 되는 거 좋아하실 테니 감정을 떠나 행복한 마음 가지시라 연락드렸는데 저희 아이와 저만 또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아무튼 약속 당일 저녁이 되었고 다 같이 어머님 집 근처 양념갈비 음식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양념갈비를 싫어하기는요. 다이어트 때문에 잘 못 먹지 양념갈비 무지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남편이 신이 나서 고기를 굽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어머님이 우리 아들은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양념갈비인데 라고 저만 들릴 듯 구시렁거리시더군요. 못 들은 척하고 애들이나 챙겼습니다. 남편이 기분 좋게 구웠고 저는 다 구워진 고기를 애들 밥그릇에 보기 좋게 올려주었지요. 그리고 저도 한 점씩 주워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시어머니가 티 안 나게 힐끔힐끔 보시는 게 느껴졌어요. 또 시작이구나 싶어서 언짢아지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구우려고 남편에게서 집게를 뺏어드니 남편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내가 구울게. 당신은 좀 먹어. 점심도 거의 못 먹었잖아. 라며 저를 챙겼어요. 그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가 뭔가 기분이 나쁘신 듯 갑자기 찬물을 들이키시더군요. 어쨌든 애들도 남편도 저도 오랜만에 양념갈비라 기분 좋게 먹고 있었죠. 그리고 고기를 더 시켰어요. 불판 갈기 전 마지막 고기들을 시어머니 좀 챙겨드리고 저도 한 점 먹으려던 찰나 어머님이 갑자기 제 밥그릇을 뺐더니 그만 좀 먹어라. 네 남편은 안 챙기냐? 어떻게 네 입만 입이냐? 네 남편 고기 굽느라 못 먹을 땐 너도 먹지 말아라. 라며 얼굴이 시뻘개진 채로 씩씩거리시더군요. 그 모습에 남편이 더 놀라 왜 그러냐고 언성 높이니 어머님이 억울하다는 듯 아니 넌 힘들게 굽고 있고 얘만 혼자 고기 다 주워 먹고 있잖니. 해도 너무해서 내가 한 소리 한다. 라고 하시더군요. 그 모습에 남편이 더 화가 난 듯이 아니 와이프보다 내가 더 먹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나 혼자 지금 2인분은 좋게 집어먹고 있구만. 그리고 와이프 오늘 밥솥에 밥이 별로 없어서 우리한테 다 주고 와이프는 카스테라 하나 먹었어요. 라고 대들었지요. 그러자 어머님이 어떻게 손주들 앞에서 지 와이프 편을 들고 지 엄마한테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며 황당하다고 하시더군요. 네가 이러니까 며느리가 날 우습게 보는 거지. 내가 아까부터 봐왔다. 네 그 잘난 와이프가 고기를 20점은 더 먹더라. 어머님은 제가 고기 먹는 걸 다 세어보고 계셨던 거예요.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일어나서 애들한테 카드를 쥐어준 뒤 편의점 가서 맛있는 거 사 먹고 차에 들어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상황 판단이 되었는지 애들은 조용히 카드 들고 식당을 나갔고요. 그것 보고 나서 어머님을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맞아요. 저 고기 20점은 좋게 먹었습니다. 그런데요, 제 친정엄마 같았으면 20점이나 먹은 게 아니라 20점 밖에 안 먹었냐고 하실 거예요. 그러자 어머님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냐는 표정으로 저를 보시더군요. 어머님한테 제 남편이 귀한 자식인 것처럼 저 역시 저희 부모님한테 귀한 딸이라고요. 그런데도 저희 부모님이 사위 올 때마다 좋아하는 음식으로 한가득 차려 내어주세요. 이 사람 제 친정 오면 살쪄서 간다고 투덜거려요. 그러자 어머님이 입을 삐쭉 내밀며 무슨 소리를 하려고 이렇게 서론이 기냐며 투덜대시더라고요. 어머님 아들이 처가에 잘하는 사위라서 저희 부모님이 잘해주시는 줄 아세요? 어머님한테는 잘난 아들이겠지만 솔직히 말해 그렇게 잘난 사위도 잘난 남편도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은 그냥 상식적으로 대해주시는 것 뿐이라고요. 그 말에 어머님이 화들짝 놀라며 그럼 내가 상식적이지 않은 노친네라는 말을 하려는 거냐? 라고 하시더군요. 아니요, 전 그런 말 안 했는데요. 제가 그런 말 안 해도 어머님이 저한테 그렇게 하신다는 거 알고 계신 거네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아무 말 못 하시더라고요. 남편도 얼굴이 벌개져서는 와이프한테 미안하니 제발 그런 짓 좀 하지 말아라. 이제 찾아오지도 않을 거다. 큰 소리 쳤고요. 저는 그럴 때면 아무 말도 안 했었는데 그날만큼은 동조했습니다. 맞다고요. 시어머니 만나러 갈 때마다 오늘은 어떤 상처를 입고 돌아오려나 싶어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였다고요. 그 자리에서 남편한테도 말했죠. 이제 당신 어머니는 당신이 챙겨라. 나는 내 부모님이나 챙길 거다. 라고요. 그리고 빌지들어 어머님 앞에 드리고는 어머님이 먼저 드시자 했으니 어머님이 사세요. 고기 20점 잘 먹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당황해 하시더군요. 그동안 저희랑 밥 먹으면서 단 한 번도 어머님이 계산하신 적 없으세요. 늘 저희가 사드렸죠. 저는 애들이랑 택시 잡아타고 집으로 왔죠. 어머님을 모셔다 드리고 집에 온 남편이 애들 다 자고 난 이후에 제 손잡고 면목이 없다고 하며 고개 숙이더군요. 그리고 이제 정말 시어머니 신경 쓰지 말라고 해서 안 그래도 그럴 거니 당신도 괜히 억울해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100% 이해한다며 미안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더군요. 제가 가고 난 이후에 남편이 시어머니랑 식당에서 큰 소리 내며 싸웠다더군요.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남편도 어머님한테 쌓인 것들이 있었겠지요. 결혼 전엔 아들한테 관심도 없더니 결혼하고 나서 괴상한 짓 하시는 게 어이없기도 했겠고요. 아버님이랑 사이가 안 좋아 결혼한 아들네 부부한테 집착한 것도 남편은 이미 눈치채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어머님이랑 거리 둘 거라고 하더군요. 어머님이랑은 그 이후로 1년 반 동안 연락 단 한 번도 안 했어요. 얼굴도 안 봤고요. 그 안에 어머님이 손가락이 골절되셨는데 제가 병원 가보려고 하니 남편이 말리더군요. 이러면 자기가 애쓴 이유가 없다나? 그래서 전화 한 번 드렸더니 어머님이 귀가 팍 죽어서는 고분고분하게 대답하시고 조용히 끊으시더라고요. 남편은 자기가 알아서 어머님 보조 간병인 구하고 묵묵히 아들로서 책임을 다하더군요. 생각해보니 그게 맞다고 하면서요. 장인어른 장모님이 다치시면 사위는 전화 한 번 드리는 게 다일 텐데 본인도 알게 모르게 저에게 기댔던 것 같다며 반성하더군요. 반성할 만큼 못한 남편은 아닌데 어머님 때문에 괜히 여럿 마음만 불편해졌네요. 여튼 저희 부부는 그날 이후로 더 끈끈해졌고 저도 시어머니의 전화와 만남에 대한 압박에서 자유로워지니 한결 마음이 편하네요. 어머님이 정신을 차리실진 모르겠지만 나중에 저한테 진심으로 미안해 하실 날이 온다면 저도 최소한의 도리 정도는 하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이혼을 생각 중인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아이는 아직 없어서 이혼하게 되면 한 달 안에 다 정리될 것 같아요. 문제는 남편이 잘못했다고 빌면서 이혼만은 말아달라 빌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댁 식구들까지 전부 바짝 엎드려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혼을 거론하면서까지 크게 싸우게 된 이유는 제사 때문이에요. 시댁은 경상도 중에서도 아주 보수적인 지역 토박이이십니다. 저는 날 때부터 서울이었고요. 남편이랑은 회사 다니면서 만났어요. 사내 직장은 아니지만 같은 계열 직원입니다. 사실 제가 그 전에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전 남친의 부모님이 사업하신다고 일을 크게 내셔서 빚이 25억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알고 나니 저는 평생 시댁 빚 갚으며 가난하게 살아야겠구나 싶더라고요. 도저히 이혼할 수가 없어서 사람은 괜찮았지만 헤어졌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니 자연스럽게 재정적인 상황도 보게 되더라고요. 지금 남편은 엄청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30평대 자가 아파트에 살고 계시고 아버님은 공무원 퇴직 중이셔서 안정적으로 연금 받으며 생활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돈 보고 결혼했으면 더 좋은 조건 찾아보려 했겠지만 제 딴에는 이 정도면 살면서 돈에 허덕이진 않겠구나 싶은 거예요. 게다가 남편도 회사에서 성실하기로 유명하고 저에게도 참 잘해줬습니다. 둘 다 나이도 찼고 연애를 가볍게 할 분위기는 아니라 자연스레 결혼으로 이어진 거고 그렇게 식을 올렸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저희 부부가 할 수 있는 가장 보통의 수준이었어요. 양가에서 3천만 원씩 지원받고 서로 적당히 모은 돈과 적당히 대출받은 것으로 경기도 20평대 신축 빌라에서 신혼을 시작했고 예물 예단도 적당히 결혼식과 신혼여행도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 다 해결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시댁이 걱정스러운 점이 있긴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굉장히 아들 거리셨고 제가 결혼하면 꼭 손자를 낳아주면 좋겠다고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게다가 시댁은 시할머니도 가까이 모시는 상황인데 이래저래 시어머니가 시할머니와 가족들에게 매여 사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머님은 평생을 본인의 시어머니, 즉 제 시할머니 수발을 들며 가까이에 시댁 가족들이 다 살기 때문에 어머님이 큰며느리 역할을 하시며 고생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걸 제 남편도 어린 시절부터 쭉 봐왔던 거지요. 그래서인지 결혼하고 나서 남편의 말과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분명히 결혼 전에는 가사 일을 거의 반반씩 부담하기로 얘기했었어요. 오빠, 내가 요리를 좀 더 잘하니까 저녁이랑 주말에 밥을 할게. 장 보는 것도 내가 하는 게 낫겠지? 내가 식재료 손질이며 냉장고 정리까지 다 할 테니까 오빠는 다 먹고 설거지 하는 걸로 하자.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도 오빠가 버려주고. 그래, 그럼 청소는 어떻게 할까? 그건 빨리 오는 사람이 하는 걸로 하자. 서로 야근이 있으니까. 좋아. 빨래는 이왕이면 주말에 몰아서 같이 하고 또 같이 개는 게 좋을 것 같아. 남편도 호의적이었습니다. 게다가 저희는 거의 반반 결혼을 했고 서로의 스펙이나 월급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부부입니다. 그게 조건은 아니지만 어쨌든 부부라면 서로 배려하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 매일 요리 강의를 들었고 틈날 때마다 친정 엄마께 전화해서 음식하는 방법을 물어봤습니다. 관심사가 요리였고 집안 살림하는 것도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모든 것에 심드렁 하더라고요. 결혼 전엔 앞으로 우리가 갖고 나가야 할 가정에 대한 열의가 있었는데 식 올리고 나니 긴장이 풀렸다면서 핸드폰으로 게임만 하고 소파에 드러 누워있고 그랬어요. 그리고 신혼여행 다녀와서 회사에 밀린 업무가 많아졌다며 퇴근도 늦어지고 그러더군요. 솔직히 저도 같은 상황이었지만 남편이 힘들다고 하길래 이해해 줬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올리고 나서
거의 제가 저녁밥을 지어 늦게 들어오는 남편을 위해 상을 차려줬고, 제가 퇴근이 좀 더 빠른 만큼 청소며 집안일도 다 했습니다. 남편은 집에 와서 자기 먹은 설거지만 딱 하고 씻고 눕더라고요. 제가 옷을 개도 개의치 않아 하며 계속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고요. 그래서 같이 좀 개자고 하니 이러더군요. 주말에 빨래하고 개기로 했잖아. 자기가 당장 입으로 필요해서 빨래한 것 아니었어? 라며 제가 한 거니까 제가 책임지라는 식으로 빨래 개는 것을 돕지 않았어요. 본인 팬티와 잠옷이 있는 걸 보면서도 그러더군요. 그때 너무 황당했어요. 그래도 싸우기 싫어서 한번 참아줬습니다. 그게 문제였나 봐요. 남편은 이 핑계에 저 핑계 대며 드러누워 있으려고만 하더군요. 그래서 이제는 못 참겠다 싶어 불만을 얘기하니 싸우게 되더라고요. 남편은 자기가 너무 피곤한데 어떻게 이런 걸 다 하냐며 억울해했습니다. 주말에는 했냐고 물으면 주말에는 쉬어야지. 너도 좀 쉬어. 라고 어이없는 말을 했어요. 저마저 쉬면 집안 꼴이 돌아가나요? 그래서 정말 저도 주말에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으니 남편이 자기 배고픈데 밥 안 해주냐 묻더군요. 주말에 쉬자며 나도 쉬어야지. 그랬더니 남편이 요리는 여보가 하기로 했잖아. 하기로 한 건 좀 하자. 라며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에 정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3개월 되었을 때 처음으로 이혼 얘기까지 나오며 싸우게 되었어요. 제 입으로 갈라서자는 얘기가 나올 줄 몰랐는지 남편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그 다음부터는 행동을 좀 고쳐보려고 하더군요. 그 다음부터는 남편도 집안일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참 어이없더군요. 제가 이렇게 불같이 화내야 남편이 고쳐지나 싶어서 허탈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저는 마음 한켠에 남편에 대한 신뢰라고 해야 하나 정이 좀 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 싱숭생숭했습니다. 남들은 신혼이라 좋겠다, 부럽다 하지만 저는 뭔가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남편의 진짜 모습을 보고 마음이 전 같진 않았어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왜 그렇게 자주 전화를 하시는지 제가 회사에 있을 때도 전화를 그렇게 하십니다. 제가 회의 중이거나 당장 급하게 해야 할 업무가 있어 전화를 받지 못할 때면 받을 때까지 부재중을 남기세요. 그렇게 부재중이 여러 번 찍혀있는 폰을 볼 때면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전화하신 용건은 딱히 없습니다. 그냥 시할머니 건강 문제나 시부모님 영양제 좀 구매해달라는 요청, 시댁 창고 전등이 나갔는데 다음 달 올 때 사가지고 와달라는 시시콜콜한 부탁까지요. 그리고 전화 끝에는 꼭 안부 전화 좀 해라. 그리고 아이는 언제 가질 거니? 빨리 아들 가져서 내려오너라. 라고 하셨어요. 너무 스트레스더라고요. 안부 전화를 안 한 것도 아니고 결혼하고 나서 한 달에 한두 번은 했는데 그게 그렇게도 모자라다 싶으신 건지 어머님은 저랑 일주일에 서너 번은 통화하려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댁의 대소사를 전부 저에게 알려주려 하십니다. 시댁 가족들 생일이며 누가 입원했다, 누가 아프다 이런 것까지 전부 저에게 알려주시며 제가 챙기길 바라셨어요. 제 남편은 장인어른 장모님께 당연히 전화 한 번 한 적 없고 제 친정일에 관심조차 두려하지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도 미주알 고주알 저한테까지 이야기하시지 않고요. 여튼 이렇게 되니 행복하려고 한 결혼이 너무 스트레스로 다가온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결정적으로 저를 힘들게 했던 문제는 바로 제사였습니다. 시댁은 제사가 5번 있습니다. 거의 명절에는 당연히 하고 여름과 가을쯤에 몰려 있어요. 시어머니는 저 결혼할 때 제사는 신경 쓰지 마라. 우리 집까지 4시간이 걸리는데 어떻게 매번 네가 올 수 있겠니? 나중에 나 늙으면 그때 가져가든지 하고 당장은 신경 쓸 것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사 시즌이 오니 어머님이 은근히 제가 오길 바라시는 것 같더라고요. 첫 제사잖니. 올해 제사는 네가 좀 왔으면 좋겠구나.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5번은 다 갈 수 없고 그럼 첫 제사만 휴가 써 내려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좋아하시더군요. 남편에게 말하니 자기는 그날 휴가를 못 쓰니 저 혼자 내려가라 하더군요. 기가 막혔지만 저도 어머님께 뱉은 말이 있어 혼자 KTX 타고 시댁 내려갔습니다. 제사 전날 어머님이 준비 다 해놓으셨다고 하더니 막상 가니 아무것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밤 12시까지 어머님이랑 전 굽고 제사 음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제사 지냈고요. 그렇게 다 지내고 나서 고생했다 한마디는 하실 줄 알았는데 제가 한복을 안 입고 왔다고 혼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휴가를 하루만 쓰지 말고 이틀을 써서 하루 더 자고 가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시할머니랑 좀 놀러도 가고 큰데 가서 집안일 좀 거들고 서울 가라 하시는데 내 소리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대충 둘러대고 서울 다시 올라오는데 남편에게 연락해 어머님이 이러이러한 말씀을 하셨다.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그래도 우리 엄마가 시집살이 당한 거에 비하면 여보는 세 발의 피야. 우리 엄마 얼마나 고생했는지 여보도 알잖아. 그래도 엄마가 마음이 넓어서 며느리 많이 사랑해주려고 노력하시는 거야. 자기도 며느리가 됐으니 어느 정도는 각오해야지. 그치? 라며 고생했으니 서울역에 데리러 가주겠다. 거기 차 막혀서 싫어하는 동네인데 마누라가 고생했으니 자기가 큰맘 먹고 데리러 가주는 거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생색내더군요. 그렇게 저를 데리러 와서는 고생했어. 자기 힘들었을 것 같아서 내가 청소 다 해놨어. 라고 하더군요. 어떻게 해놨나 봤더니 그냥 청소기만 밀었더라고요. 자기가 먹다 남은 컵이며 과자 쓰레기 같은 건 다 여기저기 널려 있고요. 화장실도 더럽게 써놓고 설거지도 안 해놨으면서 청소기 그거 하나 돌렸다고 오만 생색을 내는 꼴이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회사 일도 제쳐두고 당신 집 가서 1박 2일 동안 개고생을 하다 왔는데 당신은 고작 청소기 하나 돌렸다고 이렇게 생색 내는 거냐고 따져 물으니 얼굴이 새빨개지며 당황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는 말이 저 없어서 이틀 동안 저녁도 그냥 라면이나 김밥으로 때웠다고 하더군요. 제가 집 비우기 전에 미리 밥이나 요리 같은 걸 센스 있게 해놨으면 좋았을 텐데 생각했지만 자기도 마누라가 고생하는 거 아니 꾹 참은 거라고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이렇게까지 이기적인 남자일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렇게 저희는 냉전을 보냈습니다. 서로 눈도 안 마주치고 저도 밥 안 했어요. 제 빨래만 돌리고 밥은 밖에서 혼자 먹고 들어오든지 했습니다. 남편도 화가 나는지 나중에는 아예 밖에서 밥을 먹고 들어오더군요. 그리고 제 빨래만 해서 제 옷만 입고 제 수건 챙겨 들어가니 남편이 불편한지 나중에는 욕실에서 큰 소리로 한숨 쉬더군요. 그런 와중에 시어머니의 제사 호출이 한 번 더 왔습니다. 저번에 한 번 왔다 간 걸로는 어른들 앞에서 부끄러우니 이번에 제대로 한복 차려입고 내려오라더군요. 그리고 휴가를 이틀 쓰래요. 제사 다음 날 저랑 시외가 산소에 가자면서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휴가를 그렇게 자주 못 쓴다고 말씀드렸더니 여자가 회사에서 무슨 큰일을 한다고. 여자는 집안일이 우선이지. 라고 하시더군요. 그럴 수 없다고 재차 말씀드린 후 회사 일 때문에 바빠 끝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화가 나셨는지 제 남편에게 전화 걸어 며느리가 말도 없이 먼저 전화를 끊었다고 하소연하셨나 보더라고요. 남편이 그날 저녁에 집에 와서 얘기 좀 하자고 하더니 저 붙잡아두고 며느리 도리에 대해 운운하더군요. 우리 엄마는 결혼하고 나서 집안일에 육아에 시댁 어른들 수발까지 다 들었어. 제사도 당연히 다 도맡아 하셨고 자기도 큰 며느리인 거 몰라? 제사가 그렇게 싫으면 장남이랑 결혼하지 말지. 그리고 이번 연도만 좀 고생하라는 거잖아. 내년부턴 어차피 제사 안 부르신다니까 전화만 드리라고.
남편이 소리를 치며 저에게 너무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자기랑 사이 안 좋은 걸로 감히 시어머니한테 풀었다면서 당장 전화드려 사과드리라더군요. 제가 그렇게는 못한다고 했더니 그놈의 제사 때문에 이렇게 고집부리냐며 따지더군요. 그래, 제사 참석하지 마. 신경 쓰지도 말고. 대신 나도 장남으로서 우리 엄마한테 면목이 없으니 어떻게든 해결은 해야겠네. 장모님한테 말씀드리려고. 당신이 시댁 제사 안 가고 며느리 도리도 안 하려 하니 장모님께서 책임 좀 져달라고 해야겠다. 그러면 전이라도 몇 장 붙여서 보내주시겠지. 뭐라고? 당신 제정신이야? 우리 엄마한테 당신네 집 제사 음식을 해달라고 할 거라고? 누가 진짜 해달래? 적어도 AS는 해주셔야 할 거다냐. 시집 보낸 딸이 제대로 도리를 안 하고 살고 있으면. 남편은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그리고는 자기가 생각해도 아차 싶었는지 뒤늦게 수습하려 하더군요. 농담 섞인 말이고 진심 아니라고 하는데 저는 이미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상태였지요. 그래? 그럼 당신 어머니도 장가 보낸 아들 AS 제대로 해주셔야겠네. 내가 지금 말씀드릴게. 저는 곧바로 전화를 걸어 시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허옇게 질린 남편의 얼굴을 보며 무표정한 얼굴로 어머님께 말씀드렸죠.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현석 씨가 제가 며느리로서 할도리인 제사 참석을 안 한다고 제 친정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서 제사 음식을 해 보내달라고 하네요. 어머님, 그렇게 할까요? 안 싸더니 만든 제사 음식으로 제사상 차리시는 게 마음 편하시겠어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자 시어머니가 그게 무슨 소리냐며 놀라시더군요. 저는 모든 일을 차근차근 다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말을 더듬으며 본인도 조금 서운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해하려 노력 중이었다며 부부끼리 그만 싸우라 달래시더군요. 저는 멈추지 않고 다 말했습니다. 어머님, 현석 씨가 제 친정엄마께 AS 요청을 할 거라네요. 저도 손해를 단단히 보고 결혼한 터라 누구에게 책임을 지우고 싶었는데 마침 잘 됐지 뭐예요. 어머님, 이 사람 뭘 믿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돈은 같이 벌고 집이든 생활비든 다 똑같이 내게 하면서 정작 본인은 집안에서 누워있기 바쁘네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 주부 습진이 생겨버렸고요. 이 사람은 살이 포동포동하니 얼굴빛이 좋아졌는데 저는 오히려 잿빛이라 사람들이 집안에 우환 있냐고 놀리네요. 여보, 그만해. 왜 이런 일을 우리 엄마한테까지. 당신이나 그만해. 나 어머님이랑 통화하는 거 안 보여? 제가 소리를 지르자 남편이 얼어버리더군요. 이래나 저래나 저는 지금 결혼 반년 동안 극심한 체력적 손해와 정신적 피해만 본 상황인데요. 어머님이 책임지고 이 사람 좀 정상적인 남자로 만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보증기간 남아있다면 딱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해결 안 되면 반품할게요. 당연히 제가 손해본 만큼 위자료도 청구할 거고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몸을 덜덜 떨며 지금 말 다 했냐 하더군요.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당신, 일 있어 늦게 온 게 아니라 일부러 늦게 퇴근한 거 다 알고 있어. 집안일 하기 싫어서. 그치? 내가 당신이랑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 나는 아들을 입양한 것도 아니고 남의 집 종살이를 하려고 결혼한 것도 아니야. 난 그저 내 배우자와 행복하게 살고 싶어 결혼한 거라고. 당신 진짜 얼굴이 이런 줄 알았으면 애초에 말도 안 섞었어. 그러니 이혼해. 더 시간 끌지 말자. 제가 단호하게 얘기하자 남편이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저를 잡더군요. 자기가 생각해도 본인이 너무했고 말실수했다는 걸 인지한 듯 자기 머리를 퍽퍽 쳐가며 잘못했다고 빌더라고요. 한 집에 있기 싫어 짐 싸서 택시 불러 친정집에 왔습니다. 놀라신 친정 부모님께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고 이혼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차분하게 말씀드리니 친정 아버지가 특히 극대노하시며 사위 불러오라 난리셨습니다. 엄마도 이혼하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화가 나서 제 시어머니께 전화 걸어 소리 꽥꽥 지르며 따지셨다더군요.
이러려고 귀한 내 딸 결혼시킨 줄 알았냐면서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 못하고 잘못했다 하셨댔고요. 그날 이후부터 지금까지 2달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무릎까지 여러 번 꿇으며 이혼 처리해달라고 울고 불고 비는 상황이고, 시부모님도 서울에 2번 올라오셔서 제 앞에서 미안하다 사과하셨습니다. 어머님은 그냥 자기도 남들처럼 며느리 한번 부려보고 싶었다면서 내년부터는 편하게 해줄 심산이었다 하시더군요. 그리고는 아들 교육 다시 잘 시킬 테니 믿고 다시 살아봐달라 울며 부탁하시는 상태고요. 남편이 협의 이혼 신청서에 도장을 찍어주지 않아서 이대로 이혼을 강행하려면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너무 귀찮아질 것 같아서 웬만하면 합의하려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빌고 또 이제 다른 사람이 된 듯 집 청소며 집안일 반짝반짝하게 똑부러지게 하는 걸 보니 마음이 조금 흔들리긴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하면 잘할 거 왜 그랬나 싶은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아무튼 현재 상황은 이러하네요. 이혼을 하든 안 하든 이제 제 마음 편한 대로 하며 살아가려고요. 그치만 이혼하는 게 좋겠지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